이대호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안팎의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그 주식 투자를 접하고 나서는 이제 많이 하는 질문들이 거의 다 그겁니다. 뭐 좋은 정보 없냐? 오를 만한 종목 뭐 사면 되니? 이렇게 귀동량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다시 근본적인 본질로 들어가야죠. 사실 그 투자의 출발은 교과서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공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좀 막막하기도 하죠. 이분에게 좀 조언을 들어보시죠. 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이자 지금은 법무법인 바른에서 일하는 이은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업 공시는 사실 종류가 되게 많죠. 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 공시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다. 어떻게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기업 공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난해할 수 있죠. 네, 통상적으로 이제 기업 공시에는 정기 공시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기 공시는 이제 사업 보고서라고 나오는데요. 사업 보고서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재무제표라든지 이제 회사의 재무 상황을 알려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사업의 개황 그리고 뭐 현재 그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 내용, 계열사, 임직원 현황,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현재 상황을 알기에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뭐 중요한 자산 양수도라든지 아니면 뭐 그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수시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수시 공시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시 중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지분 공시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너의 지분율을 나타내는 공시인데 이거를 통해서 오너가 현재 뭐 주식을 팔고 있다든지 사고 있다든지 이런 정보를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장이 됐다라는 건 공개 기업이 됐다라는 건데 그 기업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려주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러니까 이제 투자의 출발이라고 또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ART 다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한국거래소 공시 사이트도 있어요. KIND 카인드라고 네. 좀 차이가 있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두 곳에 제출하는 서류는 차이가 있는데요. 네. 사실 제출하는 방식은 거래소를 통해서 양쪽 사이트에 공시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출하는 서류는 이제 감독원에서 제출받는 서류는 뭐 사업보고서 심사라든지 불공정 거래 조사를 위해서 기본이 되는 시장 감시의 기본이 되는 서류를 제출받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외의 사항은 자율 규제로서 한국 거래소에서 제출을 받고 있는데 뭐 매출액 증가라든지 최대 주주 변경,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라든지 이런 걸 한국 거래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또 그 거래소는 가끔 조회 공시가 뜰 때가 있어요. 네. 조회 공시라고 주가가 급락하거나 등할 때 뭐 이게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회사 주식이 변화가 있었냐 이걸 거래소에서 물어보는 건데 상장 기업이 이에 대해서 대답하는 경우도 조회 공시로서 뭐 공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양쪽 사이트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공시되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좀 비슷한 내용들이 네.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든 한국거래소 공시 사이트든 좀 끼고 살면서 자주 들여다볼수록 좀 네, 네. 시야가 넓어지죠. 그런데 이게 기업 공시가 분량이 상당합니다. 이거 사업 보고서를 인쇄하면 거의 책 한 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또 봐야 하는 거고요. 네, 봐야 됩니다. 이 사실 뭐 삼성전자는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업력이 길다 보니까 뭐 임원분들도 많고 사업 보고서가 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투자를 하시기 전에 기업의 공시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예를 들면 이제 3월이나 4월 정도 되면 사업 보고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업 보고서 올라오기 직전 한 달 전에 뭐 매출액이 30% 정도 증가했다 이런 공시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매출액을 바탕으로 사업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를 추측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요한 소송이 제기됐다 이런 경우도 공시가 간혹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청구 금액을 살펴보시면 간혹 회사 자본금보다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이런 게 좀 소송이 패소했을 때 회사의 뭐 경영의 악화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공시를 통해서 회사의 향후 전망을 추측해 보시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수많은 공시 내용 중에서 여기서부터는 출발하셔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 먼저 보시라.
어떤 걸 좀 권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감사 보고서를 조금 먼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네. 이제 감사 보고서는 회사가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기 직전에 회계법인에서 이 내용을 한번 스크린을 하세요. 네. 하면서 여기에 이제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를 해주시는데 간혹 이제 의견 거절을 내진 않지만 이 부분이 조금 미심쩍은데 하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 사항이라고 해서 적어 놓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제 제가 뭐 감독원에서 조사를 할 때 일인데 이제 허위 IP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었어요. IP 계약이요? 네,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을 내가 뭐 판다 아니면 돈을 받았다 뭐 이런 네, 식으로. 판매 계약이 있었는데 네. 이제 저는 그걸 허위로 봤는데 회계법인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의심이 가셨는지 강조사항으로 별도로 기재를 그 해놓으셨더라고요. 뭐 계약서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네, 계약서가 있었는데 밸류에이션이 조금 가치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비싸게 팔거나 네, 뭐 네, 근거가 네, 빈약하거나.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감사 보고서는 좀 유의 깊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유의 깊게 보실 게 그 오너 변경되는 거 최대 주주 변경 공시를 조금 유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데 이제 뭐 오너가 이제 진짜로 회사에 들어가서 경영을 하시는 분이라면 네. 상관이 없는데 가끔 이제 주가 조작 세력이라고 하죠. M&A 사냥꾼이라고 하시는데 네.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 경영보다는 주식의 차익만 얻고 나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분들이 들어왔는지를 뭐 다른 포털이나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과거 이분들이 들어온 그 코스닥 상장사나 이런 거를 참고해 보시면서 이분들이 주가 조작 세력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자라고도 하죠. 네, 맞습니다. 상장 폐지 전력이 있는 네. 사람들 이제 한국거래소에서도 블랙리스트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붙었다라고 하면 또 시장에서는 이제 급등주가 되는 건가 또 막 이렇게 네, 불나방처럼 네. 따라붙기도 하고 이게 참 맞습니다. 안 좋은 네, 행태인데요. 오현종님 기업 공시 믿어도 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게 사실 허위로 장난을 치는 회사들도 꽤 있어가지고요. 맞습니다. 또 이걸 예. 투자자가 가려내야 하는데 네, 네. 좀 안 좋은 신호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최대 주주의 변경도 그 중에 하나일 네, 테고요. 근데 이게 최대 주주 바뀌어서 이 기업에 득이 될 수도 있다. 혹은 네. 조금 위험 신호가 떴다. 어떤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전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고 하면 이게 호재라고 인식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금력이 조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회사에 뭐 사업 설비라든지 이런 걸 투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뀐다 이렇게 손을 많이 탄다고 하는데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신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기도 하고 횡령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경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회사 이름이 자주 바뀌는 회사도 네, 비슷할 맞습니다. 테고요. 그래서 그 공시 사이트 가서 그 회사 이름을 클릭해 보시면 그 회사 이름이 몇 번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네, 다 네. 뜨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시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 네. 네. 또 최대 주주 못지않게 경영진도 살펴봐야 하지 않습니까? 네, 경영진도 살펴보셔야죠. 네, 네. 이사들의 면면도 다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 이사 뭐 주주총회를 할 때 보면 이사하면서 경력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경력을 보시다 보면 이제 예전에 상장 폐지된 회사의 뭐 대표이사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문제가 됐던 회사와 관계자일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조금 참고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아니라 근데 사실 미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리거나 네. 차명으로 하거나 또 네, 이런 네. 사람들은 또 속아내기 어려운 측면도 약간 현실적으로 또 있기도 하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성실 공시법인들 네. 그러니까 공시를 허위로 하거나 번복하거나 이런 회사들이 끊이지 않고요. 또 올해는 1년 전보다 한 25% 늘었다라는 통계도 벌써 나왔어요. 네. 왜 이럴까요? 저는 이게 주가 조작 세력의 주가 조작 방법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높은 가격에 사서 팔거나 이런 시세 조정 행위가 많았다고 하면 최근에는 트렌드가 이제 그 껍데기인 회사를 사서 여기다가 신사업을 추진한 외관을 씌우는 펄을 붙였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신사업이 제대로 흐지부지 이루어지지 않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소의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빠르게 시세 차익만 치고 빠지는 거에서 이제 완전 종합 기획형으로 영화 한 편 찍듯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속아 넘어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조사까지 끝나면 거의 한 3년, 4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미 그 사람들은 돈을 다 벌고 도망갔을 테고 또 네네. 다른 사람들은 또 물려 있을 테고. 네. 이게 성실하게 또 공시하는 법인들이 상장사들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네. 뭔가 좀 페널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잘못한다면. 네네. 이제 감독원 쪽에 공시를 지연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가 있었다고 하면 과징금이 매겨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를 번복한다든지 아니면 공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벌점을 매기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벌점이 한 10점 이상이 되면 주식의 매매 거래가 정지되게 되고요. 1년 동안 15점 이상이 되게 되면 관리 종목이라고 하죠. 상장 폐지 직전 단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 종목에 들어가고 나서 벌점이 또 15점 이상이 됐다. 그러면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상장 폐지에 이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시 문제 때문에 벌점이 누적돼서 하루 이틀 정도 거래가 정지된다라는 건 회사 입장에서 별로 두려운 게 아니죠. 주주 입장, 네네. 투자자 입장에서 두려운 네네. 건데 근데 그게 하나둘씩 노란불이 들어오는 거고 네. 결국 그러다가 관리 종목 지정되고 상장 폐지 네네. 심사도 맞습니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해서 항상 종목명 옆에 위험, 관리 이런 거 붙어 있지 네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관리자가 붙어 있다라는 관리 종목이지 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니까 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 네. 공시를 볼 때 좀 네. 이것만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어떤 담보가 있을까요? 이제 사실 투자하실 때 저도 그렇지만 이제 뉴스를 찾아보시는 경우가 제일 많거나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시를 보시다 보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잦은 최대 주주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호재가 아니라 악재성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공시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모두 다 종합해서 요 정보를 한 번 더 분석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데이터 그리고 또 양적인 것 공시를 통해서 많이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또 질적으로 우리가 분간해내는 건 네. 역시 또 투자자들의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고요. 오늘 법무법인 바른의 이은경 변호사 통해서 공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